안녕하세요. 기술과정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와, 진짜 많이 했다, 그치? 자, 오늘도 그러면 신나고 힘차게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특허와 지식재산권입니다. 특허가 무엇인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네, 바로 발명사고 기법에서 확산적 사고 기법과 실험적 사고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 확산적 사고 기법의 종류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이 있었고요. 또 실험적 사고 기법은 PMI, 평가행렬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를 한번 피드백해 볼게요. 자, 확산적, 실험적 사고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 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성한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남학생 홈베이스 복도 물기 제거, 그리고 뭐 사각지대 부딪힘 방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골라서 골라보려고 해요. 자, 바로 이 수렴적 사고 기법 중에 평가행렬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자, 평가행렬법 뭐였죠? 바로 이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준이 효율성, 독창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신미성 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각 기준에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보니까 5점 만점으로 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내는 방법이 평가행렬법이었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가 어떤 거죠? 네, 사각지대 부딪힘 방지와 새치기 금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준을 한 가지 더 제시해서 더 합산한 점수를 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부딪힘 방지라는 아이디어를 선택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통해 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잘했죠? 네, 사각지대 부딪힘 방지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런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표준화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특허의 개념 및 성립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자, 2번 시작!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좋아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특허랑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 아람브라의 궁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이 이시원이라는 배우가 어떤 게 취미라고 하죠? 네, 발명이 취미라고 합니다. 무려 약 10개의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또 혹시 이 연예인 누군지 아나요? 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씨죠. 여러분도 혹시 동방신기 몇 명인지 아나요? 동방신기. 2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5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네, 5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같은 세대의 친구들인 걸로. 자, 네, 동방신기 원래 5명입니다. 지금은 물론 2명이겠지만 자, 그 중에 윤호윤호 씨가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발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명을 통해서 특허증까지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특허가 뭐길래 이렇게 특허 하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특허란 일정 조건을 갖춘 발명에 대한 제작이나 판매에 독점권을 주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왜 이런 특허를 하느냐?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함이고요. 또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교통카드 스티커 만들어 본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이 교통카드 스티커를 선생님이 판매하지 못했던 그 슬픈 사연을 우리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특허는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특허 성립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가지 요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발명의 성립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이 있고요. 그 중에 이 발명의 성립성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발명품이어야 특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명이 되는지 한번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명의 성립성. 자, 1번,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되고요. 3번, 창작으로 고도된 것이어야 됩니다. 고도된 것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좀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연구기관이 있어요. 연구기관은 무엇이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이 스스로 에너지 소비가 없어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법칙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는 들어간 에너지랑 나간 에너지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연구기간이 계속 지속되려면 손실이 없어야 돼요. 그치만 손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마찰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발명이라 할 수 없고요. 또 발명이라 할 수 없으니까 특허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발명의 성립성의 이 3가지 조건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특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업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성, 기존의 기술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규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 한번 낼게요. 다음 중 특허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연구기관, 수학공식, 맹장수술 방법, 운동경기 방법, 만유인력의 법칙, 의료기기 및 의약품. 자, 이 중에 특허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답은 뭐죠? 의료기기 및 의약품 말고 전부 특허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특허가 아니라고요? 왜죠? 자, 하나씩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연법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공식 이 자체만으로 특허가 성립되진 않고요. 그리고 맹장수술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맹장수술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해야 되는 공공의 목적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 어떤 의사 한 명 혹은 어떤 병원에서만 맹장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공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이런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 방법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특허가 성립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왜 특허이느냐? 자, 이처럼 수술을 보조해주는 기구라든지 혹은 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면 그것은 특허에 해당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특허가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특허에 있어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인데요. 과연 이 선출원주의랑 선발명주의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무슨 선자일까요? 먼저 맞습니다. 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선출원주의. 그리고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선발명주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바로 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네, 흔히들 벨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 벨보다 훨씬 먼저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토니오 무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 무치가 특허를 신청하려고 막 자료를 보니까 빠진 자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전화기 모형을 그때 당시에 잃어버렸었나 봐요. 그래서 특허 신청에 좀 지연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그 그레이엄 벨이 특허를 신청해서 전화기의 발명가는 우리가 흔히 그레이엄 벨이라고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선발명주의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토니오 무치에게 전화기 발명가라는 수식어를 붙이겠고요. 흔히 우리는 벨소리라고 부르잖아요. 벨소리가 아닌 무치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과연 선생님이 만든 그 교통카드 스티커가 왜 특허를 내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일은 특허청으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특허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짠, 특허청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검색창에 키프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하면 다양한 특허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교통카드 스티커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미 등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당시 생각할 때가 2017년 정도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 또 2016년 이렇게 선생님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 발명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미리 특허청에 검색을 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학습 목표 1번 특허의 개념 및 성립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달성되었겠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줬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도 한번 달성해보러 갈게요. 자,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지식재산권이란 뭐냐? 지식재산.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지식재산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지식재산에 주어지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특허도 이 지식재산권에 해당돼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바로 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특허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말하고요. 출원일로부터 약 2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용신안권은 뭐냐?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조금 낮은 기술의 그 제품들을 실용신안권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개량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있는데요. 자,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뭔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커피 브랜드 있죠. 그 브랜드의 로고, 이 로고 자체는 상표권입니다. 이 로고가 이렇게 텀블러에도 쓰이기도 하고 또 커피 그 컵에 끼우는 그 종이에 쓰이기도 하고 또 뭐 티셔츠에 쓰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한 것들을 상표권이라고 하고 이런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게 10년이 주어지고 10년마다 또 갱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즉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상표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자인권은 뭐냐? 바로 이 티셔츠 모양 혹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음료의 모양, 음료 그 병의 모양 등을 바로 이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즉, 상품의 외관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디자인권은 20년 후에 권리가 소멸돼서 딱 20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볼게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 운동 브랜드 있죠? 자, 이런 운동화에도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있습니다. 자, 운동화의 이런 쉐입,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은 디자인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런 로고 있죠? 이 로고는 바로 상표권입니다. 즉, 이 모양은 20년간 유지를 할 수 있고, 이 상표권은 뭐라 했죠? 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권과 상표권 조금 구분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과제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 분석하기입니다. 자,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위에 보시는 나무라는 작품, 이명호 작가님이 작가님이 하신 나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이 나무라는 작품을 좀 이용한 것 같이 이 가방과 티셔츠에 그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작가님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자신의 작품이 다른 그 제품들에 마구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거는 내 그 저작권과 상표권인데 다른 작품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게 침해 사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겠고요. 판매되는 제품들은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또 제품을 만들 때 혹은 또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이런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렇게 온라인 학교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이런 PPT 자료나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자료를 준비할 때 출처를 항상 표기해 놓죠. 네, 이러한 것들도 그 원작자의 그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두 번째,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도 달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축하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다 달성되었네요. 자, 이번 차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특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허의 개념과 그리고 특허의 성립 요건 4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다양한 그 종류들을 배웠고요.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에 과제를 하나 제시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기술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학습 자료는 에듀스 충남 온라인 학교 취업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 수업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술 관련 영상이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 기술여신을 검색하셔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면서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안녕!